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이 빨간색 바탕에 흰색의 글씨로 슈프림이라고 써진 브랜드 한 번쯤은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시작된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슈프림입니다. 이 슈프림은 스트리트 패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시하는 제품마다 순식간에 완판이 되고 판매가보다 더 비싼 리셀가로 사람들 간의 거래가 됩니다. 이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매장 앞에 사람들의 줄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벽돌에 로고만 새겨서 팔아도 완판이 됩니다. 공사장 벽돌에 로고를 새기기만 해도 완판이 되는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슈프림이 새로운 변화를 맞았습니다. 슈프림은 30년 전인 1994년 미국 뉴욕 맨하튼 소호의 라파에트 거리에서 스케이트 보도들을 위한 작은 매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나와 있는 곳이 라파에트 거리입니다. 창업자인 제임스 제비아는 스케이트 보도들을 위한 보드숍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12,000달러로 라파에트 거리에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이 스트리트 패션의 대명사가 됐지만 첫 시작은 약 1,500만 원이 들어간 작은 매장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라파에트 거리는 소방서나 골동품 가게가 자리 잡고 있는 비교적 조용한 거리였다고 합니다. 다만 예술가들도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슈프림은 시작부터 조금 달랐는데요. 이 제임스 제비아는 슈프림을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 중앙에는 스케이트보드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직원도 스케이트보더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판매하는 매장이라기보다는 이 스케이트보더들의 놀이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소위 뒷골목 스케이터들 사이에서 슈프림의 인지도가 그렇게 점점 커져갔습니다. 제비아는 이 보드 용품에서 더 나아가서 스케이트보더들을 위한 의류를 제작합니다. 스케이트보드라고 하는 이 활동에 적합하고 그들이 상징하는 이 자유로움을 반영한 모자가 달린 이 후드라든가 이 티셔츠, 모자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스케이터들은 더 좋은 품질의 옷이라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좋은 품질의 다소 조금 가격이 더 비싼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이제 일반인들로 고객이 확장이 되면서 슈프림은 의류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슈프림이 첫 매장의 문을 연 1994년 이후 1990년대 후반에는 힙합계에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카니에 웨스트 같은 유명 래퍼들이 입으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슈프림을 성장시킨 것은 컬래버레이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비아는 2012년에 꼼데가르송과 함께 제작한 신발, 티셔츠가 모든 것을 바꿨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 협업으로 이 슈프림은 본격적인 컬래버레이션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2017년 슈프림과 루이비통의 이 컬래버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스트리트 패션과 명품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협업이었지만 예상외로 루이비통에 있는 이 슈프림의 빨간색 로고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브랜드 슈프림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온 계기가 됐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이 슈프림과 루이비통의 팝업 스토어에는 전날부터 매장 밖에서 밤을 새는 사람들이 이어지면서 당시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슈프림의 성장 전략이 드러나는데요. 이 슈프림은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을 해서 소비자들을 끊임없이 자극해 왔는데 한 번에 많은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공급 시기도 제품마다 일정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슈프림은 보통 목요일에 신제품을 내놓는데요. 이 루이비통과의 협업도 그랬습니다. 이 제품을 순차적으로 공개를 해서 사람들을 줄을 서게 했습니다. 이 같은 슈프림의 인기가 치솟을 당시인 2017년 슈프림의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이 칼라일 그룹이 슈프림의 기업 가치를 10억 달러로 평가하고 지분 50%를 5억 달러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기업 가치로 우리 돈 1조 4천억 원 정도로 평가를 받은 셈입니다. 1994년에 12,000달러로 시작해서 2017년에 기업 가치 10억 달러를 인정받았으니 이 슈프림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빨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오늘날의 슈프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뉴욕 맨하튼 소호에 위치한 슈프림의 매장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라파에트 거리에서 슈프림이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매장은 제 뒤에 원래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는 광경도 많이 펼쳐져 있던 매장이었는데요. 이 매장은 1994년 4월에 문을 열고 25년간 영업을 했지만 또 임대를 마치고 문을 닫았고 이제는 여기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소호에 있는 다른 매장으로 문을 열면서 위치를 옮겼습니다. 함께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들어와서 보면 이 내부의 구조에 있어서 그 의류를 판매하기에 적합한 구조라기보다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가운데는 비어있고 이렇게 둘러서 삥 둘러서 이렇게 있는 구조 자체가 약간 전시장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 공간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옷을 팔겠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사람들을 이 공간에서 다른 경험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또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면 슈프림이 초창기에 시작했던 스케이트보드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져 있는 이 스케이트보드 감성과 함께 이 디자인들을 보면 디자인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비주류의 그리고 주류에 대한 어떤 저항 같은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슈프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근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40분 기다리다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 생각보다 적네요. 확실히 적정 인원만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28 슈프림 후리스, 이게 $248네요. 와, 근데 약간 특이한 게 개인적으로는 이 옷을 사러 가면 이 택에 이제 뭐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고 슈프림 택 그리고 가격, 사이즈, 본인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 라벨 번호 딱 그렇게만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 브랜드 로고만 보고 사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다 라지하고 M만 걸려있네. 기존에 저희가 함께 다녀본 의류 매장이랑은 정말 확연히 다른 구조와 확연히 다른 디스플레이 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놀랍습니다. 이거 $54네요. 머리가 커가지고 나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 나이키의 에어맥스 콜라보한 건가? 슈프림 여기. 이거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안 오르네요. $124네. 이런 거는 약간 그래도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쉽진 않다. 이 바지 약간 좀 이렇게 저작권 때문에 저희가 음악을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 정말 길거리 감성 그대로인 거는 또 이렇게 매장 곳곳에서 굉장히 큰 음악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들이 이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슈프림 붙어있는. 이 패션 업계에서 슈프림의 위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벽돌 판매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슈프림은 자신들의 로고가 찍힌 벽돌을 팔았는데요. 공사장에 있는 보통의 벽돌과 똑같았지만 슈프림의 로고가 찍힌 순간 그 제품의 가격은 $30에 팔렸고 리셀가는 10배가 넘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슈프림은 이렇게 특별했습니다. 슈프림의 특별함을 만든 것은 단연 희소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슈프림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있어도 소량만 생산합니다.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팔 수가 있고 또 소비자들은 더 슈프림을 원했습니다. 여기에 드롭데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매주 목요일에 신제품을 조금씩 이렇게 한정된 수량만큼 판매를 하다 보니 지금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드롭될 때면 매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곤 했습니다. 희소성에 기반한 한정판 마케팅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 컬래버레이션이기도 합니다. 특정 브랜드와 특정 시기에 특정 수량만 만들어서 고객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슈프림의 매장이 많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슈프림은 미국과 아시아, 유럽 등의 17개의 매장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보신 것처럼 이 슈프림의 매장은 크기에 비해서 매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줄을 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매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또 슈프림 건물이 있는데요. 저 건물 옆으로 이렇게 줄이 서 있는 모습을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줄이 들어들 법하면 계속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줄이 계속해서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내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슈프림을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슈프림이 4년 만에 다시 최근에 매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슈프림이 세계 최대의 안경 제조업체인 에실로 룩소티카로 넘어갔습니다. 이 에실로 룩소티카가 기존 VF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슈프림을 인수한 건데요. 이 반스와 팀버랜드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VF 코퍼레이션에서 오클리와 레이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안경 제조업체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에실로 룩소티카는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II 컴바인드의 2대 주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신발 브랜드와 한 지붕 아래 있다가 이제는 안경 브랜드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의류 브랜드를 모르는 안경 전문 기업의 슈프림 인수는 놀라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만남은 꽤 실험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밀레리 에실로 룩소티카 대표는 성명을 통해서 슈프림과 같은 상징적인 브랜드를 우리 회사에 편입시키는 놀라운 기회라고 이번
딜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안경 회사는 이를 통해서 새롭게 의류 분야의 확장을 꿈꾼다기보다는 슈프림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과의 접근성 확대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인수에서 흥미로운 점은 15억 달러의 인수를 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4년 전에 VF 코퍼레이션은 슈프림을 21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4년 만에 슈프림의 몸값이 15억 달러로 더 낮춰졌습니다. VF 코퍼레이션이 인수할 당시 이 VF 주가는 급등을 하면서 당시에 슈프림의 가치를 증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업 가치가 더 낮아졌습니다. 이 슈프림을 향한 시장의 반응과 기대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향후 슈프림이 안경 브랜드들과 시너지가 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스마트 안경 개발을 위해서 에실로 룩소티카와 지분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메타와 에실로 룩소티카가 스마트 안경을 출시하고 여기에 슈프림 스마트 선글라스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접점은 앞으로 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저커버그가 꿈꾸는 스마트 안경은 스마트폰이나 이 스마트워치와는 또 다릅니다. 고객의 얼굴형에 맞는 형태와 그리고 고객의 분위기에 맞는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경 브랜드와의 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슈프림의 감성까지 담을 수 있다면 시장에도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뉴욕 맨하튼 소호의 작은 스케이트보드 매장으로 시작을 해서 이 스트리트 패션의 대명사로 불리는 슈프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슈프림이 안경 기업과 만나서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매경 올가을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